안녕하세요. 스케치북의 박승목입니다. 네, 오늘 살펴볼 책은 이승만의 네이션 빌딩입니다. 나라 세우기, 건국 이런 뜻이 되겠네요. 글쓴이는 경기도 대변인이자 현재 경기 콘텐츠진흥원 감사로 재직 중인 김용삼 작가인데요. 황장엽 망명 사건을 특정 보도해서 대한민국 언론 대상을 수상한 기자이기도 합니다. 몸에 좋고 맛도 좋은 멸치와 콩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77년 전 찬탁과 반탁으로 갈라서서 이 나라를 두 쪽으로 갈라서 싸우게 만든 이념 바이러스는 코로나보다 질긴 생명력으로 한반도를 휘젓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아직도 긍정과 부정의 평가가 실타래처럼 엉켜있는 이승만이라는 인물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광복회장은 그를 친일 정권의 수장이며 민족 정통성 궤도에서 이탈하게 한 주범이라고 주장합니다. 친일 문제만 나오면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에 점령되었던 프랑스가 국권을 탈환한 후에 독일 치하에서 나치에 부역했던 반역자들을 공소시효 없이 끈질기게 추적하고 처단한 것을 우리도 본받아야 된다라고 집권당의 유력 정치인은 목에 핏대를 세웁니다. 프랑스, 독일과 조선, 일본이 비교할 수 있는 관계일까요? 조선과 일본보다는 대한민국과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 더 비슷한 관계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북한 점령 시절에 인민군에게 부역했던 자들을 처벌해야 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러려면 대한민국을 정상적인 국가로 보아야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구한말 조선은 나라의 기능을 상실했었습니다. 대한제국, 이름은 고종이 지었다고 하지만 조선에서 청나라의 입김을 제어하려는 일본의 큰 그림에서 나온 나라입니다. 1910년 경술련 국치일에 당한 수치보다 이모군란 이전부터 받아온 개, 돼지보다 못한 인간 존엄의 문제가 우리에게는 더 가슴에 사무칠 수도 있습니다. 백절불굴 조선의 기백을 이어받은 상해 임시정부는 1914년 4월 9년 즈음에야 비로소 세워집니다. 또 하나 안타까운 사실, 해방은 독립군이 아니라 연합군의 손으로 이루어졌다. 전후 전국 주도권은 누가 전쟁에서 더 많은 희생을 했느냐를 가지고 결정하는데 결국 미국이 제일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포츠담 선언에서 일본이 항복하지 않고 버티는 바람에 소련이 참전을 하고 결국 조선은 두 강대국의 주도권 싸움의 희생양이 된 것입니다. 조국 분단이 미국 탓인가요? 아니면 소련 탓인가요? 그것도 아니면 일본 때문인가요? 이도저도 아니면 세상 물정 모르고 임금부터 말단 공무원까지 매간매직에 나라 기둥 썩어가는 줄 모르고 살아왔던 우리의 탓일까요? 부끄럽지만 분하고 원통하지만 우리는 강대국들이 벌이는 국제질서의 구조를 견뎌낼 만한 역량이 못 되었습니다. 북한 건국 세력은 항일 무장단체 출신이고 이승만 정부는 친일파였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내각의 구성 성분을 따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남북 어디도 완전한 독립국은 못 되었으니까요. 그렇게 고단하고 치열한 세월을 견디며 반쪽 나라라도 건진 조상들을 가혹하게 비난할 자격 누가 우리에게 주었습니까? 또 하나 안타까운 일, 대한민국은 우리 힘으로 세운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상해 임시정부의 헌신과 독립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절대적 도움을 받았으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소련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핵 보유국 북한보다 핵발전소 보유국의 국민인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식민지의 모순을 해결할 시간도 없이 나라를 세웠습니다. 슬픈 기억을 가진 백성끼리 너무 비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처절했던 모순의 억만분의 1도 상상할 수 없는 77년 후에 부유한 자손들이 지금의 시각으로 그때를 재단하는 것은 너무나도 시금방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작게 잡아도 일제치하 35년입니다. 시인 서정주는 태어나 보니 나라가 없었습니다.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었던 일이다 라고 한 고백 속에는 정치적이거나 신념의 문제가 아니라 먹고 살아야만 하는 복잡한 인간의 문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상황 속에서 만주까지 가서 독립운동 하신 선열들을 생각하면 고개가 절로 숙여집니다. 너는 그때 뭐하고 있었냐? 왜 너는 독립운동 하지 않았느냐?
왜 너는 독립군 토벌하러 하러 다니느냐? 라고 묻기에는 우리의 사정이 프랑스처럼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겁니다. 미당 서정주 선생은 1915년생입니다. 20살 청년이 될 때까지 나라의 사랑도 보호도 받지 못하고 그냥 일본의 식민지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일본말이 오히려 더 익숙했을 수도 있겠죠.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토착 외구 세력을 이 땅에서 몰아내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주장하는 김원웅 광북회장도 생계 때문에 박정희의 공화당에 공채시험으로 들어갔고, 생계 때문에 전두환의 민정당에서 조직국장을 지냈고, 그놈의 생계 때문에 토착 외구가 득실되던 한나라당에서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엘리트 코스만 밟아온 유력 정치인 광복회장 같은 분도 생계를 위해서 저렇게 살았는데 하물며 미천한 백성들의 삶이야 어떠했겠습니까? 일본 문제는 이미 특정 진영의 정치 아젠다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한 정치 집단을 친일로 규정하고 이를 근거로 대한민국의 역사와 정통성을 부정하려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국제원조로 연명하다가 이제는 원조를 제공하는 세계 유일의 나라, 건국과 산업화, 민주화를 이룬 기적의 나라, 이런 대한민국의 역사를 왜 부끄럽게 생각할까요? 축적이 없는 성취는 있을 수 없다고 하는 최진석 작가의 말을 빌려 이 책의 앞부분을 이렇게 정리하고자 합니다. 작가의 주관적 생각은 최대한 배제하고 팩트 위주로 배열하는 네이션 빌딩 스토리, 이제 시작합니다.